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버입니다. 자, 이번 주 이벤트, 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S&P 500 어떻게 움직였느냐 보시면은 애플이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6%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중심으로 반등이 있었고요. 테슬라는 8% 반등을 주는 모습. 다만 필수 소비 접종은 아무래도 가이던스 하향 여파로 조금은 사람들이 조금 건들기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는 실적 발표가 있었던 금융주들 보시면은 생각보다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실적 시즌의 시작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냐? 야, 일단은 뭐 미국은 휴장입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한중일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기업 물가 지수, 말 그대로 기업들이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나오고요. 한국 무역 수지 나오고 중국의 주택 가격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공작기계 수주 나옵니다. 공작기계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제조업 전반에 이제 조금은 정밀 기계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이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국의 무역 수지 좀 체크를 해보면요. 무역 수지가 지금 마이너스 상황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공작기계입니다. 실제로 2021년 말 같은 경우에는 공작기계가 상당히 2021년 중반이죠. 공작기계가 상당히 많은 발주 물량을 보였으나 지금은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비 투자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돌아서야 되는 모습도 이제 관찰되어야 된다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입니다. 월요일 밤이죠. 월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독일의 경기 기대지수 나오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채권 입찰 있습니다. 화요일은 중국의 GDP와 중국의 산업 생산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자, 중국의 GDP 먼저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지난 4분기 예상치가 마이너스 0.8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지난 2분기 때 마이너스 한번 찍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마이너스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중국의 올해 성장에 대해서 IMF라든지 중국 정부라든지 많은 곳에서 월드뱅크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올해 몇 프로 성장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이제 마이너스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이어서 발표되는 지표들 화요일 오후입니다. 이제 화요일 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독일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영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그리고는 독일에서 경기 기대, 경기 동향 지수 발표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유럽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유럽의 지금 주가가 좋은 이유죠. 바닥을 찍고 확실히 경기가 돌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번에도 유럽 같은 경우에도 바닥 찍고 돌린다라는 포인트를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들은 확인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요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유로화 강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지는데 유럽의 경기는 1년 전부터 안 좋아졌다가 지금 돌아서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흐름인데 이거를 미국 주식에 녹여보시면은 이제 미국 주식은 좀 눌려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반대로 한국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한국도 최악을 지나고 유럽과 같이 돌아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머니 무브 관점에서 코스피는 좋아진다. 다만 미국 지수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좀 더 올해는 적극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지수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나옵니다. 이것도 일단은 바닥 찍고 돌리냐 마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이제 시장에서 핵심 화두는 이 미국의 경기가 도대체 얼마나 안 좋아지고 어디서부터 돌리느냐, 그리고는 얼마나 오랜 기간 어떻게 보면은 뭐 경기 축소 국면 혹은 뭐 경기 침체 수준이 유지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투자자들이 관찰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유럽은 돌렸다라는 부분이고 또 특히 따뜻한 겨울 때문에 유럽의 뭔가 경제 회복에 조금 플러스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이 이번에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수요일 낮입니다. 자, 이게 월스트리트에서는 가장 경계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의 금리 결정 이제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회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금리를 올린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난달에도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죠. 우리가 쿨하다라고 부르는 이유, 우리는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할 겁니다라고 해놓고는 통수를 때렸단 말이죠. 이번에도 통수를 때릴지 그리고는 4월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구로다 총재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독일의 CPI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CPI가 이렇게 올라가던 지표가 지금 이번 예상치는 8.6%,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렇게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도 8.6%였어요. 그리고는 요번에 예상치를 보시면은 지금 여전히 8.6 동일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얼마나 꺾이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유럽의 지금 천연가스 가격, 뭐 전기세 요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 곳이 많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일본의 금리입니다. 2008년도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금리가 0.5%였습니다. 그리고는 0.1%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2020년 들어서 마이너스로도 금리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지금 이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번에 뒤집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과연 이제 일본이 향후 통화 정책 어떻게 할 거나, YCC가 어떻게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 금리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월스트리트가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엔화가 더 강세로 간다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또 등락이 또 결정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특히 자동차 업종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요일 밤입니다. 유럽에서 이제 CPI 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는 미국의 모기지 금리 나오고요. 그리고는 소매 판매 데이터 나옵니다. 지금 소매 판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만 가져왔는데 전월 대비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5월이었던가요? 그때 독일에서 이제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5%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서도 점점 소매 판매가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인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3개고요. CPI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지금 경기 침체라는 부분, 향후 뭔가 매출이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데이터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날 기업의 재고, 그다음에 베이지욱 요런 거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는 목요일 밤이죠. 우리가 항상 말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목요일 밤마다 중요하다. 지금은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기 선행 지표, 경기 후행 지표 이런 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행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경기를 선행한다 혹은 경기와 동행하는 지표가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별표는 안 하지만, 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금 보시면은 지난달보다 얼마나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인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쵸, 연준은 늘어나는 거를 바라고 있다. 근데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조금 이번에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 10시 반에는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 같이 나옵니다. 건축 승인 건수 같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고용과 건축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목요일 오후죠. 앞선 시간에 유럽에서는 유럽의 금리가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럽은 계속해서 더 긴축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럽 시장이 어디로 가는가. 근데 지금 유럽 시장도 지금 이미 긴축에 대해서는 하든가 말든가 하면서 또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날은 라가르드 총재의 이 언급과 그다음에는 뭐 미국의 건축, 고용 요쪽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 국제유가가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도 국제유가가 90달러, 100달러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CPI에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번에 12월 CPI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그 상황에서 항공 관련된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CPI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트랜스포테이션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비용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우리가 뭐 YOY 데이터는 조금 레깅이 있지만 MOM 데이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뭐 0%, 뭐 0.1%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는데 전월 대비 플러스 0.3, 0.4 이렇게 나오면은 또 시장이 힘들어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제유가에 대한 데이터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의 건축 승인 건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건축 승인 건수가 이번에 예상되는 게 지금 저게 100만 단위니까요. 10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만 맞나요? 밀리언이죠. 네.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빌리언이 100만이죠. 예, 일단은 네, 그렇죠. 이렇게 돼.
뇌정지가 왔네요. 네. 아 1 점이니까 그죠. 137만 이죠. 제가 저걸 쉼표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번 예상치는 137만 으로 나오고 있고요. 요게 지금 지난번에 이제 실제 데이터 기준으로 134만 정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지금 건축 수익 건수가 조금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모기지 금리가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 건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니다 좀 더 위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경기 침체가 빠르게 진행되느냐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아, 요게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말이죠. 올라가다 말고 지금 오히려 숙였습니다. 그죠? 이 숙인 부분을 골디락스 관점에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인플레는 떨어지고 있는데 고용이 좋으니까 경기 침체 약하게 아주 경기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는 이렇게 고용이 좋으면은 연준이 금리를 쉽게 안 내릴 텐데, 그렇게 되면은 장기 관점에서 이게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재취업했을 때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다음에 또 발표되는 2월 초, 3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서 임금 방향성이랑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뭐 일단은 중국에서 뭐 대출 관련된 소식이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토요일 새벽이죠.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요 데이터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기존 주택 판매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2008년 수준이라고 볼 만큼 주택 판매가 엄청나게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부동산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예상치가 지금 395만 정도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소리냐? 더 빠진다라는 소리죠. 과거 20년 정도 동안의 데이터상 최악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데이터를 막 얘기하면서 지금 연준 금리 더 올리면은 정말 경기 박살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그렇죠. 부동산 지금 박살나고 있으니까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런저런 대책을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미국은 딱히 그런 모습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점점 더 꺾이면 꺾일수록 경고등은 더 들어온다라는 점 체크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번에 CPI도 확인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소매 판매 정도와 일본의 금리, 그다음에는 뭐 ECB에서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인터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정도가 중요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좀 더 중요한 거 있죠. 지금은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방향성을 결정하고요. 월요일은 휴장, 화요일은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찰스 슈왑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 날에는 프록터 앤 gem블 그리고 넷플릭스의 실적이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빅테크들의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요 어떻게 보면요, 그건 시발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친구의 실적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목요일 밤, 일단 목요일 밤에는 주택 관련된 데이터, 이제 하면 고용 시장 데이터, 그리고는 넷플릭스의 실적 매우 중요하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슐럼버거라고 이 기업이 원유를 채굴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정 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제유가 관련돼 가지고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 주는 목요일, 금요일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화요일도 엄청 중요하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지금 시장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어떤 얘기하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정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일단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일단 게시가 됐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블랙락 다들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래, 이 정도 실적이면은 그치, 항상 우리가 뭐 지난 5년 10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은 추정치보다 항상 실적이 잘 나오는 게 미국 기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준 것이지 않냐. 얘들 또 자사주 소각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좀 좋은 좀 우상향을 바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이게 S&P 500의 차트고요. 요때의 장대 음봉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때가 우리가 그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서 8분이었나요? 그때 아주 짧게 연설을 했던 잭슨홀 미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잭슨홀 미팅 이후로 지금 S&P 500이 4천을 넘은 날짜가 실제로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잭슨홀 미팅이 지난 8월이었고요. 8월 이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광복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S&P 500이 4천을 넘긴 날이 아직까지
10일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6일이죠. 종가 기준입니다. 계속해서 저때 이제 4천에서 공방전이 강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4천을 못 찍었죠. 금요일 종가 기준 3,999.09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4천 위로 갈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되게 옵션 시장을 통한 혹은 뭔가 공매도를 통한 여러 가지 그 파생 상품을 통한 배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빨간 선이 200일 선입니다.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긴 했는데 200일 이평선 위에 종가가 있었던 날도 보시면은 하루, 이틀, 3일 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다라는 이야기를 월스트리트에서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상황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202평선 위에 자리를 잡게 되느냐, 요 빨간 선이 202평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위에 자리 잡게 되느냐 아니면은 202평선을 어떻게 보면은 고점으로 맞으면서 2월 FOMC 그리고는 1분기 실적 확인까지 눌려 있을 거냐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매우 차트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4천은 못 넘겠네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지금 3자와 4자 라운드 피겨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가 S&P 500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S&P 500의 EPS 전망치 계속해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값 혹은 조금 많이 언급되는 값이 한 180에서 200 정도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2023년 EPS가 200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은 S&P 500 4천 레벨은 EPS가 아니 그 PER이 20배 수준입니다. 자, 과연 고금리 시대에 20배 PER을 보이는 주식이 매력적일 것이냐에 대해서 월스트리트가 계속해서 지금 여전히 미국은 비싸다. 다른 나라들은 많이 이제 할인이 됐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ER이 지금 뭐 11배, 뭐 10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은 지금 20배 근처를 줘도 되느냐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많이 물음표를 좀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가이던스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기 전까지 함부로 이제 배팅하기가 무섭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그죠. 아직까지는 쇼충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 그거를 일단 뭐 물을 타든 뭘 하든 일단 익절은 해야겠지만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롱으로 포지션을 바꿔도 될까? 아니면은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서 트레이드를 해야 될까? 요런 식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으로 상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 역시도 테크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고 난 뒤에는 박스권으로 상정하는 게 매우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박스권을 뭐 상단을 4천, 하단을 뭐 3,700 이렇게 잡던가 아니면은 뭐 상단을 4,100, 하단을 3,800 이렇게 잡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박스권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최악의 시기는 지났고 지금부터는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구간에서 열심히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올해는 다들 부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테이버였고요. 오늘 꼭 5만 구독자 5만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실버 하셔야지 반실버. 자, 올해 연말까지 제가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테이버였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모두 모두 안녕.